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7월 29일 월요일 오전 외국인 코치 선임 및 유럽파 선수 면담을 위해 유럽 출장을 다녀온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취임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날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감사에 공식 돌입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지난해 승부조작범 사면 사태부터 협회의 최근 논란의 결정들을 모두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체부 감사의 최신 상황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취임 회견 인터뷰 전체 내용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서 예고했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문체부 관계자가 29일 뉴시스를 비롯한 여러 국내 매체와 통화를 통해 알린 것은 오늘 29일부터 축구협회 실지 감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구협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및 대표팀 운영 등에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유인천 문체부 장관이 최근에 뉴시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감사의 방향성과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멘트가 꽤 있었습니다. 유인천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계 인사들이 자기들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다며 우리들끼리 잘하고 있으니 외부인은 간섭하지 말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칙이 없는 체육은 체육이 아니다라면서 도전, 희생, 배려, 합동 같은 키워드가 스포츠의 핵심인데 체육계를 움직이는 행정가들은 이런 정신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싶다라면서 매우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며 이번 감사를 정말 철저하고 냉엄하게 실시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미 지난 7월 19일에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축구협회에 대한 기초조사를 이미 진행했고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감사로 전환하게 됐다며 이번 감사가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기초조사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명확했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 및 축구협회의 재정 그리고 운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당시에 축구협회 관계자는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것은 지난 7월 13일인데요. 비판이 쏟아진 이후에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의 브리핑 또 홍 감독 선임 과정 내용에 대한 설명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움직인 것인데요. 문체부의 대변인은 이미 지난 7월 24일 통신사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가 감사의 핵심이다 라면서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 자체가 가장 큰 화두라기보다는 협회의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그게 본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부조작 연루자의 사면권도 감사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즉 지금 문제가 홍명보 감독 선임한 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지엽적 문제가 아니라 과연 협회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 속에 규정을 지키면서 운영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된 결정들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를 살피고 조사하고 그 근거를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 18일부터 감사를 시작했고 그 기초조사 과정을 거쳐서 이번 7월 29일에 실지감사 문체부에서 직접 협회에 들어가서 문건과 또 조사를 진행한다라는 상황인 건데요. 국제축구연맹이 정치의 축구 간섭, 협회의 관여를 막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지금까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였다가 올해부터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이 되면서 문체부가 감사할 수 있게 된 그런 권한이 생긴 겁니다.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전체적인 단체 상황을 관여할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조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징계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감사의 시간적 범위는 유관단체로 지정된 시기와 무관하다라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난해 운영 과정도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체부의 대변인은 감사에는 예산 집행 현황과 그동안 협회가 결정했던 전반적인 사안이 다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협회의 예산은 협회가 직접 벌어들인 금액도 있지만 분명 정부 예산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정부의 자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에 있어서 집행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 대변인은 홍 감독 선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승부조작 연루자 사면 사건 등 특정 사안을 지정해서 그 사안에 대해 더 다루는 게 아니다. 그저 지난 2년간 대한축구협회가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다 살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승부조작 사면 사태였는데요. 대한축구협회가 지난해 3월 A매치 당일에 경기장에서 이사회를 열고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 및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면서 축구계의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삼아서
통해서 흥부 조작 범죄자를 포함해서 백인의 축구인 사면을 추진했던 게 논란이 됐고 결국에는 거센 여론의 반대 속에 사과하면서 철회를 했던 바가 있거든요. 비록 철회하긴 했지만 이때의 일부터 이어져 왔던 파행적인 행정과 운영에 대해서 문체부가 결국에는 서류 조사 및 직접 방문 조사까지 이어가게 된 것인데요. 대변인은 이 지초조사 이후에 마지막 실지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도중에 현장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결론이 나와서 7월 29일에 실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 날이 홍명보 감독이 대한축구협회가 자리하고 있는 축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본인의 취임 기자회견을 가졌던 날인데요. 여전히 비판적인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명보 감독의 취임 회견 중요한 내용들 어떤 코멘트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발언을 시작하면서 사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5개월여간 여러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리고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저는 K리그 팬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한없이 미안한 마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라며 무엇보다 이 결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K리그 팬, 울산 팬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 정말 명확하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큰 성원을 보내주셨던 울산 HD 팬 여러분께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울산 HD 팬 여러분이 보내주신 뜨거운 응원과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다시 감독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선택이 팬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HD 그리고 K리그 팬 여러분들께 깊은 용서를 구하며 어떤 질책과 비난이든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실망하신 팬들에게 용서받는 방법은 제가 제자리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성원에 대한 부채감을 안고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이 대표팀 감독으로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던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뭐 비슷한 결의 내용이었습니다. 7월 5일에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집 앞으로 찾아와서 나눈 이야기였는데요. 홍 감독이 대표팀 협회 전무 시절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축구 철학 그리고 대표팀의 운영 방안, 각급 대표팀의 연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표팀이 하나의 좀 이제 뼈대를 갖고 줄기를 갖고 연속성을 갖고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좋은 선수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고 또 좋은 선수들이 배출되고 있는 이 시점이 이 행정적인 부분들, 대표팀의 운영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적기다라는 생각 속에서 물론 뭐 다른 좋은 감독도 많다. 하지만 한국 축구, 한국 대표팀의 이 중심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봤던 본인의 이제 이력과 커리어를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내가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 요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A 대표팀이 선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는데요. 게다가 본인이 연령별팀을 모두 겪었고 또 K리그 감독도 겪었고 이제 대표팀 감독도 두 번째 맡기 때문에 본인이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게 됐다. 그 이해가 결국에는 큰 책임감으로 이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보자라는 결심을 내렸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이런 방향성이 중요했다면 애초에 외국인 감독 후보군을 추리거나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협회에서 홍명보 감독을 맡아야 된다는 그런 명분들을 확실하게 국민들과 울산 팬들과 K리그 팬들에게 설명하고 홍명보 감독과 절차상 이런 위급한 비상사태로 오지 않게끔 미리 준비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이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외국인 감독 선임 과정의 파행과 논란과 그 긴 시간이 지금 이 명분과 의지와 생각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결국엔 대표팀을 잘 운영하고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한국 축구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서 본인에 대한 의심과 비판을 조금 이제 불식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의 지적과 또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낼 것이고 겸손한 자세로 더 듣고 또 들으면서 한국 축구가 계속 전진하는 데 있어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대표팀을 운영할지 또 전술적인 방향에 대해서까지도 설명을 했는데요. 대표팀 운영에 대해서는 존중과 대화, 책임과 헌신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존중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표팀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가 되도록 할 것이다. 본인이 한국 축구의 큰 형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왔지만 본인도 그런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팀을 이끌어왔다. 존중하면서 이끌어왔다라고 하면서 현재 대표팀 안에서도 선수는 스태프는 선수를 존중하고 선수끼리 스태프끼리도 마찬가지다. 이 안에서 이제 문제가 꽤 많이 있었다.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많은 리스크나 오해가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을 하고 저 역시 대표팀 내의 핵심적인 정보를 선수들과 대화를 통해 공유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과 헌신을 가져야 하는데 대표팀 운영에서 많은 부분을 오픈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갖고 또 헌신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라면서 선수들이 변화를
방향을 요구할 경우 그게 옳은 방향이라면 저와 코칭 스태프 모두 받아들일 것이다. 즉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일방향적인 상향에서 하향식의 운영이 아닌 함께 대표팀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대신 이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도 갖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대표팀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원팀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경기적으로는 공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주도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계획과 전략에 맞춰서 경기 흐름을 유도하는 정말 능동적인 축구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물론 상대팀이나 여러 변수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변화를 가져가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역습이 필요할 때도 물론 있을 것이다. 임기응변도 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더 큰 무대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공소유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겠다. 그러면서 전진성과 과감성을 더해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토탈 풋볼, 현대 축구에 맞는 정말 공격적인 수비 또 공격이 최소의 수비가 되는 축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소유라는 게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수비 시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고 위험 지역에서 최대한 멀리서 공을 탈취하는 라인을 높이는 전진 수비, 전방 압박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과정에서 또 공격과 수비 모두 효율적인 공간 분배 그리고 약속된 패턴에 대한 훈련까지도 철저하게 하겠다. 본인에 대한 전술적인 우려에 대해서 준비하고 채우고 또 그런 방향 속에서 외국인 감독을 본인이 또 요청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대표팀 감독을 해봤고 대표팀 선수 생활을 오래 해봤다라는 점을 본인이 강조한 대목은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이 아닌 평상시에 대표팀의 소집 기간이 짧기 때문에 훈련 이틀 차에 24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즌을 치르고 있는 선수들이 피파 규정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면은 경기 전까지 사흘밖에 준비 시간이 없다. 하루는 컨디셔닝 그리고 다음 24시간 동안 경기 전략과 디테일을 갖출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24시간을 얼마나 코칭 스태프가 잘 준비하고 선수들과 공유해서 실제 경기에서 발휘하느냐가 관건이다. 그 경험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느낀 부족한 점들을 모두 채우고 모든 경험을 쏟아서 제한된 대표팀의 여건 안에서 최고의 퍼포먼스와 결과를 내겠다라는 본인의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9월에 시작하는 월드컵 3차 예선이다라고 했는데요. 당장 9월과 10월 경기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미 돌입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럽파들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승리라는 결과가 중요한 월드컵 최종 예선인 만큼 확실한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 선수 구성까지 모두 고민하겠다. 즉 결과를 목표로 한 선수단 선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가장 좀 궁극적으로 선택하게 된 본인의 좀 역할을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팀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은 팀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가리곤 합니다. 그러나 잠복해 있던 리스크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즉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이라는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존재했던 위험 요소가 가려졌으나 그때 잠복해 있던 리스크가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승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게 결국 조직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던 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인데요. 축구는 팀 스포츠이고 각자의 이기심을 접고 작은 희생과 헌신이 모여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위기이지만 이것을 기회로 넘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한국 축구의 레전드로서 또 전무로서 활약해 왔고 활동해 왔던 것들을 이번에 대표팀에 좀 적용해 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좋은 역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화두를 던질 수 있는 대표팀이 되도록 감독으로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얘기들이 사실 절차적인 문제와 과정상의 문제가 없었다면 정말 매끄럽게 또 올바르게 본인이 생각한 대로 전해질 수 있었겠지만 협회가 이 과정을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해왔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모든 이 진심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 더더욱 어려운 출발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팀의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나가겠다. 성공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 비판의 목소리도 대표팀을 위한 일이라면 항상 경청하겠다. 그 목소리가 한국 축구 발전기라는 같은 목표를 향한 우려에도 나온 것을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팀 운영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문체부의 감사와 더불어 정말 이 홍명보호가 9월 월드컵 예선 경기까지 잘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명 감독이 미리 준비한 이 입장문 이후 기자들의 질문이 중요했는데요. 우선 유럽파 면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팀 운영에 대해 들었다. 내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선수들에게 듣는 시간이었고 대표팀의 바라는 점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저는 선수들에게 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고 선수들과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다. 9월에 선수들이 소집이 된다면
분위기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서 실제로 소집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선수들의 반응과 선수들의 느낌과 또 경기 내용과 경기 결과가 나온다면 본인은 지금의 비판들을 조금은 이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감독 부임 과정에서 외국인 감독들은 프리젠터를 했는데 홍명보 감독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컸다. 이임생 이사와 기사를 나눌 때 왜 마음을 돌린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 했는데요. 역시 그 내용은 앞서 나온 대로 이 한국 축구 기술 철학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죠. 요 부분이 이제 MIK 그 부분이 좀 중요했고 대표팀 간의 연계성, 연령별 대회 간의 연계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 부분들 결국에는 20세 이하 팀에서의 경기력과 전술이 23세 이하 팀으로 이어지고 대표팀으로 이어지면 그 연속성으로 더욱더 대표팀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한 것이고요. 대표팀 감독도 해봤고 전무이사도 했고 그런 과정 속에 협회를 떠났을 때 벌어졌던 대표팀의 일련의 상황들이 굉장히 마음이 안 팠다고 하면서 본인이 떨어져 있을 때 특히 2022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있었던 문제들과 아시안컵에 있었던 부분들이 안타까웠다고 하면서 내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임생 이사의 말을 듣고 고민을 했고 고민 속에서 이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된다. 내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내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해서 감독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본인의 도전에 대해서 응원과 지지가 국민적으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도전을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는 시선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기대 속에 새로운 팀이 출발을 한다면 아주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와 반대로 우려와 비판 속에 출발을 하게 됐다. 마음이 조금 무겁다. 하지만 반대로 10년 전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사실 그때는 과정 속에 문제가 생겼지만 부임 당시에는 기대가 컸었거든요. 런던 올림픽 동메달에 또 기대감이 남아 있었죠. 많은 기대와 박수 속에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좋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비판과 이런 많은 모든 부분들을 감수하면서 가야 하는데 결과는 좋게 바꾸도록 하겠다. 항상 겸손하게 팀을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보도상으로 홍명보 감독이 이제 유럽 출장 중에 만난 그 외국인 코치가 스페인 대표팀을 잠시 맡았었고 또 발렌시아 감독을 맡았었던 전 레알 마드리드 선수 출신인 셀라데스로 알려졌는데요.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홍명보 감독이 반박을 했습니다. K리그 감독을 하다가 이제 중도에 나오게 된 것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면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만난 코치 중에 셀라데스 코치가 없다. 면담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코치진을 면담을 했고 의미 있는 미팅을 가졌고 그 대화 속에 많이 공부도 했고 현재 유럽 축구의 트렌드도 알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 협상 중인데 만약 첫 번째 후보들이 안 된다고 하면 두 번째로 넘어갈 것이다. 근데 만난 리스트에 셀라데스가 없기 때문에 셀라데스는 현재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인물일지는 정말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고 이게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역시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이제 그분들이 계약이 돼서 온다면 우리 팀과 선수들에게 아주 좋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설명한 만큼 아주 좋은 커리어,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코치들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저희가 확인이 된 대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감독 선임 이후에 이제 문체부 감사 이슈가 나왔던 부분도 질문이 있었는데 협회와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얘기 나눈 건 없다고 했어요. 협회와 문체부의 일이라면서 협회가 협회 나름대로 충실하게 소명을 하면 될 문제다라면서 본인의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는 본인이 신경 쓰기보다는 본인은 대표팀을 어떻게 잘 이끌지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이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얘기에서 수평적인 소통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본인은 딱딱한 이미지이지만 수평적인 소통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물론 그게 저의 하나의 특징이긴 하지만 그게 나의 모든 걸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울산에서도 수평적인 분위기로 운영을 해왔고 또 지금까지 꾸준히 감독 생활하면서 수평적으로 운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KBS에서 제작했던 다큐멘터리 공간과 압박을 통해서도 홍명보 감독이 많은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통해서 전술을 수립하고 팀 운영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드러났던 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팀이라면서 팀이 얼마나 강하게 응집력이 있냐 이런 것들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재능 있는 선수가 많다면 역시 이길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게 꼭 승리를 가져온다는 확신이 없다. 그렇기에 팀의 문화도 있어야 되고 정신이 있어야 되고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전술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선수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대표팀이 1년에 몇 번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또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원팀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점에 있어서 본인의 강점이 그런 원팀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점을 좀 얘기하면서 본인이 대표팀 감독으로 도전하게 된 또 부분들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현재 대표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데 계속 맡게 될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주장단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9월 2일에 소집해서 3일에 훈련하고 중요한 경기를 5일에 치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변화를 주기 어렵다라면서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도 팀의 주장으로서 신뢰할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을 맡길 것이라면서 월드컵으로 가는 길 손흥민 주장이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역할 분담이 된 코치를 선임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국내 코치진 구성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국인 코치들도 이미 접촉을 했고 마무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시간이 흐르면 발표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외국인 코치의 역할 분담을 설명할 때는 요즘에는 프로팀이든 어떤 팀이든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유럽에는 스로잉 코치가 있을 정도라고 하면서 역할 분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피지컬 코치뿐 아니라 분석 파트에 있는 코치도 중요하다라면서 전술적인 부분, 훈련적인 부분, 훈련 세션의 부분들을 잘 또 이끌 수 있는 코치들과 함께 하겠다. 10년 전의 실패가 저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 됐고 그 경험들 또 좋았던 경험, 좋지 않은 경험들을 모두 잘 활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본인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는 선수들만 뽑아서 쓰는 인맥 축구라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그 부분까지도 인정하겠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10년 전에 본인의 결정들이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K리그의 단편적인 선수들만 뽑다 보니 이름값은 없지만 팀을 이끌어가고 팀에 도움이 되고 헌신이 된 선수들을 잘 몰랐다라면서 K리그를 잘 몰랐기에 생겼던 일이다. 이제는 K리그에서 3년 반 동안 감독을 해봤고 각 팀의 주요 선수들뿐 아니라 나만의 리스트가 있다.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 헌신한 선수 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과는 더 다른 모습으로 선수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팀은 언제나 열려있다라고 하면서 열린 경쟁이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온다는 말보다는 선수들이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대표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겠다. 경기력 위주로 선수를 뽑을 것이고 정말 공정하게 뽑겠다라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오랜만에 만난다라고 하면서 선수들이 모든 걸 저에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대표팀에 왔을 때 제가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은 생각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이끌어 가겠고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북 축구협회 회장이 최근 발간한 자서전 축구의 시대에서 2020년 7월에 홍명보 감독에게 협회 회장 자리를 지냈던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그 부분에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당시에 현장에서 K리그 감독으로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 전무직을 수행하다가 협회 회장이 아닌 울산 HD 감독으로 가게 됐고 이제 또 본인의 마지막 남았던 좀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팀 감독직을 다시 한번 맡게 된 상황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방향성, 본인의 플랜, 본인의 여러 가지 그런 준비한 것들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결국엔 지금 이 선임 과정의 문제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들, 그로 인한 비판과 의심과 또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거든요. 결국에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체부의 감사 결과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뤄질 대표팀 소집과 대표팀의 경기까지도 과연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팀으로 인정받으며 나갈 수 있을지 여전히 수습되지 않은 많은 논란과 상황들 그리고 많은 이슈들 체크하고 분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한국 축구의 최신 이슈, 깊이 있는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